뭐 격국을 논하고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기륭을 따지는 형태대로 갔는데 여기서 사실 가르치는 방식은 뭐냐면 간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격국용신을 떠나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격용이라는 것도 그 격국과 용신이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 실제로 그랬던 것들은 그 자료를 찾아서 현대 사람들한테 보면 역시 그러한 틀 속에서 살더라는 거는 맞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 그 글자처럼 생겼는데 왜곡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 그 오행학으로서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 이 간지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드릴 거거든요. 아무 팔자나 뭐 아시는 거 있으면 하나 불러주십시오. 을축. 네? 을축. 무자. 무자. 기축. 기축. 신미. 신미. 남자. 예. 남자고. 근데 실제로는 이 천간에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은 정말로 어떤 명에 가깝거든요. 명분. 그래서 명분을 지키면서 고고하게 인간답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요런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팔자에서. 그럼 팔자 안 봐도 된다는 거죠. 쫙 안 보고 위에 거 안 보고 합니다. 안 보고 하는데 제가 그 저번 주에 강의했던 게 뭡니까? 글자 하나하나 어떤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 갖고 팔자를 본다 이러면 말이 되느냐? 격용을 뽑아야 되는데 천간도 없이 어떻게 팔자를 보느냐?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축이 뭐예요? 꾸준하고 반복적인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반복적인 일. 그 다음에 자는 뭐냐 하면 공간적으로 어두운 곳이고 아주 세심한 그 분자, 오미자, 그지에 뭐 결명자 식으로 아주 어떤 씨앗을 만드는 어떤 종자도 되면서 어두운 곳, 음습한 곳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죠. 요렇게 대세로 잡고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술과 미라고 하는 이 형살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지? 야, 이 사람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어둡고 축축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뭐를 하느냐? 자꾸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는 내가 잘 안 보니까 더듬거리다가 오해받을 일도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구할 때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전체의 공간의 형태가 뭐냐면은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적인 일인데 이 교육적인 일은 뭐냐면은 실제로 사람의 몸과 육체를 기르는 일을 하면은 요식으로 써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을 기른다면 바로 교육 그 자체로 쓴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일의 분야와 자축이라고 하는 게 종교, 철학이라든지 정신을 다루는 분야들을 관계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형살에 의한 것은 뭐냐? 이 형은 어떤 전문가적인 그 프로의 별,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배워내는 일, 요런 거에 가담하여 활동을 구하였을 것이다. 요렇게 딱 잡아놓고 일주를 그때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 무슨 일주였지? 신일주. 기축일주였지. 보니까 야, 재성이 그러한 모양이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다루는 분야는 요런 자축에 관련된 일, 요런 식의 그 일들에 관련하여서 활동하였을 것이다. 교직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뭐 하셨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아직 학교에. 그 보통 이 성품, 그 다음에 자기가 활동하는 공간, 내가 이런 공간에 떨어져서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안 봐도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배경을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명리학은 오행학이 아니다. 간지학이라는 거죠. 이 한자 한자의 속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시장에서 뭐를 판다 하더라도 세속적이지를 않았다. 그지?
세속적인 일은 원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만 이 형사를 이용하여 어떤 시비 분별을 다루거나 베어내는 일, 이런 것들은 말년에, 시간적으로 후반이니까 말년에 이런 일에 관련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올해가 술년인데, 이 술년이 가지고 오는 의미는 또 뭐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네박자 풍자이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번말 개가 뜰 때, 그지? 돼지, 토끼, 양띠는 뜰 준비를 하고, 그지? 요렇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는 격각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뒤에 아주 쉽게 팔자를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격각에 걸린다는 게 뭐냐면, 번말 개띠가 뜨면, 원숭이 쥐 용띠는 일그러져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냐, 개가 왔다면 번말 개는 원숭이 쥐 용은 일그러져 버린다. 자, 이 팔자에 쥐가 있단 말이죠. 쥐가 있는데 개가 오면 이 쥐를 밟아버리거든요. 그럼 이 팔자는 이 자에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가 짝으로서 현재 그 편제로서 삼고 있는 요게 이제 찔그러져 있음으로써 자신의 활동 무대나 이런 것들이 피곤한 모양이 되고, 자신의 근거지들이 여기 형살에 딱 걸리죠. 그죠? 사명에 걸리는 모양이 돼서, 여러 가지 그 자신의 본 모양을 지키기 어렵고, 뭔가 일을 삭감시키고 변형시켜야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다 그렇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반한살, 이제 12신살까지 이렇게 쫙 적용을 해가면서 도구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 이제 그 사람은 무조건 그 안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동, 변동이 같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딱 보고, 이제 정말로 이제 육신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해 나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10년 딱 공부하고 도로 자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거든요. 예. 요런 있는 사람 그거 많이 해요. 왜? 어두운 곳에서 정밀한 걸 봐야 되니까 회계학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전공으로. 그 다음에 미생물학 요런 것도 많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돌적으로 가려는 그 무기 자체가 잘 없으니까, 예, 그렇죠. 무기 자체로 가는 그런 게 사실은 없는 모양이거든요. 저번 주에 했죠. 범, 원숭이, 개. 그제 무기로 쓴다.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전투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도 격구 용신에 안 들어갔죠. 격각에 대해서 좀 격각에 대해서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팔자를 볼 때 자기가 이렇게 이제 팔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 팔자를 분석해서 운이 오는 것을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자가 있고 축이 있고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있다. 자, 그러면 자가 자년이다. 지금이 자년이다 하면 이 자는 지가 자년이 왔으니까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요 한 자를 건너가면 두 자를 이렇게 건너가면 뭐예요? 이거는 신자진 그룹이 되죠. 이제 그때 이 번말개는 뭐냐면 소는 다음번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번말개는 뭐냐면 일그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꽉 눌러졌다가 이 신자진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일어서면 번말개는 딱 눌려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러니까 겨울의 기운이 있는데 그 여름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림으로써 올해가 술년이면 자년이면 올해가 자년이라 치면은 팔자에 번말개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괴롭게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앞에는 뭐예요? 그러면 술유죠. 그지? 이 유도 여기에 걸린다는 거거든요. 해가 앞에 있고, 한 칸을 건너고 한 칸을 더 건너서 갔죠. 그 다음에 술이. 아, 술이지, 내가 참. 술이 걸리잖아요, 그지? 자해, 술. 그러면 술과 개는 팔자내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피곤하게 탁 눌려져 버리는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요때가 상문살, 조객살에 걸리는 거예요. 상문과 조객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애우기는 좋죠. 두 칸 앞이고 두 칸 뒤에니까, 아, 상문 조객에 걸리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집어 넣어버리고 마는데, 역학을 푸는 비결이 여기 딱 있거든요, 실제로는. 한무요. 예외 없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당류자가 있었다. 그죠? 작년에 을류년이었잖아요, 그죠? 팔자에 돼지가 있는 놈은 다 죽었다. 이래 보면 돼요. 대체로가 아니고 다 그렇다니까. 예. 내자 중에 한자라도 있으면 그런 거니까. 예. 그죠? 예. 그것이 이제 밥그릇이라면, 예를 들어 이게 식신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식신이다 하면은, 아, 식신이 발에 밟혀서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닭이 왔을 때. 그죠? 그래서 닭이 왔을 때 밥그릇이 일그러져 있으므로, 니는 앞으로 지금 당년에 이 돼지를 밥그릇으로 쓰는 사람, 식신으로 쓰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밥그릇에 애로가 많다. 고생 많이 한다. 예, 저 버득버득 하고 있는데 무엇이 좀 안 풀립니다. 100%요. 이게 비결이란 말이죠, 사실은. 간단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격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상문조객에 걸려가지고 무엇인가 하나 훼손된단 말이죠. 나에 관련된 친인척, 상문조객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상복을 입을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으면 부모가 있고, 그지?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버지한테도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지? 요도 아버지 엄마가 있고, 이렇게 쫙 하다 보면 걸리게 돼 있고 전부 다 서로 얽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엄마가 따지고 보면 이 사람 엄마가 우리 엄마고 이렇게 그 직계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문조객에 걸리게 되면 나의 가까운 친인척에서 누가 곡사가 딱 생겨버리면 내가 당하는 피해를 일부 보상받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나가는 게 상문 조개 그걸 어떻게 보나요? 아, 그거는 제가 안 해오고 막 앞뒤로만 해왔는데, 우리 그 보면은 그 만세력 맨 뒷장에 보면 상문살 조객살 해가지고 표가 있지. 저도 지금 앞이 상문인지 뒤가 상문인지 헷갈리는데, 그렇지. 그래서 야, 뭐 사람들 탁 팔자를 꺼내는 순간 바로 막 대사가 나간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글자의 속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냥 탁 보면 니 개띠면 어떻게 산다. 벌써 팔자 아무것도 없이 벌써 대사가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제가 제 친구들, 그래서 예. 같은 나이의 친구들은 예. 선생님 비슷하게 힘들거나 비슷하게 놓거나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 속성들이 막 있고 이제 심하냐 덜하냐의 차이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띠다 생각하고 내가 설명 하나 쭉 드릴게요. 그 네 글자 중에 더 보고 더 이런 비율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제왕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오묘유 있죠. 자오묘유. 이 사람은 무조건 장남이다. 그러니까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는 무조건 장남이다 보세요. 형이 있는데요. 시끄럽다. 니 장남 역할에 틀림없이 해요. 왜냐하면 이 띠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순수한 자신의 그 우리 삼합에서 말할 때 순수한 뜻을 가지고 딱 들어가죠. 지장간도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임계, 그지? 요것만, 오만 그게 있죠. 기토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갑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신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뜻이 순수해서 집안의 장남 역할을 반드시 한다. 형도 뭐 요런 띠에 속하면
형도 하고 나도 형을 대신하여 부모를 모시는 세월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렇게 띠만 묶어도 뭔가 막 잘 맞추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하단 말이죠. 근데 해보면 아주 잘 맞아요, 그게. 관찰해보고 하면. 띠만 아니고 딴 데. 그렇죠. 꼭 띠라는 의미는 아니죠. 제가 띠로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글자의 속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팔자에 위에 지압 보고 하더라 아닙니까? 그래도 풀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좌오묘유를 떠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술충미가 온다. 진술충미가 오면, 이건 무조건 전공이 여러 개라요. 막 썼겠잖아요, 오만 거. 특히 이 용 같은 경우는 만상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종합상사라 했죠. 그래서 가게를 차리도 종합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오만 걸 다 다루기 때문에. 특히 개 같은 경우에 개와 양띠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음양으로 결국은 넘어가거든요. 팔자를 볼 때. 번말개는 뭐냐면 번말개는 뭐냐면 약물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강한 양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해묘미도 그렇죠. 해묘미도 그렇죠. 이 개띠와 양띠는 그 팔자가 어떻든 간에 반드시 그러니까 약간의 그 삶의 왜곡성이 발생을 하는데, 남자 개띠, 남자 양띠는 남자라는 존재가 이 양적인 면이 양의 그 뜻을 이룸으로써 어떤 형태의 삶의 형식이 나오냐면 큰 돈을 빌려도 큰 소리 치면서 빌려요. 내가 그러고 당연히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함, 당당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네 돈 안 갚냐?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나? 내가 잘 되면 갚아줄 낀다 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그 하는 뻔뻔함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 소띠, 그 다음에 여자 용띠는 뭐냐면 요도 약간 왜곡이, 삶의 모양이 왜곡돼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면 네가 뭐냐면은 술값 낼 때 한 돈 10만 원, 20만 원씩도 팍 쓰다가 바빠 죽겠는데 그놈의 택시비 10,000원 아낄 기라고 버스 타고 갈 기라고 그거 사갖고 있다니까요. 왜 희한해요, 이래 보면. 그 약간의 편집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모양들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인신사회가 들어가야 되죠. 범, 원숭이, 뱀. 요도 보통 전공을 갖다가 2개, 1개에서 안 하고 2개로 전향을 해서 하는 모양이 되고, 요거하고 진술충미와 틀린 거는 뭐냐면, 진술충미는 다시 지전공으로 돌아와요, 또. 이것저것 하다가. 돼지톡, 범, 원숭이, 뱀, 용은 전공을 이거 하다가 결국은 딴 거 하든지, 본업은 요거 있는데 부업으로 성공하든지, 요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논리도 확 펼쳐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범, 원숭이, 뱀, 돼지띠들은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 하면 반드시 도둑질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표현을 도둑질을 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이렇게 담 넘어가서 훔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가 성공을 했다면 그 밑거름의 반은 누군가한테 공짜로 받은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철학관을 해서 성공을 했다면 누구한테 수업료 안 되고 공짜로 다 받아갖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철학관을 했는데 아버지가 다 읽어놔놓고 또 가르쳐주고 해갖고 철학관 차려주고 또 뭐 사업을 한다면 자금을 아버지가 대주가지고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도둑놈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등급이 있어요. 서로 이제 먹이 사슬처럼 띠끼리도 서로 그 밑에 사람으로 쓰는 게 좋은지 위에 사람으로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은 번말 개띠가 있으면